5분 인문학. 데이트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16가지 플러팅. 시작합니다. 데이트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좋은 기회입니다. 데이트 실력을 향상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초보자와 전문가를 구분짓는 것은 의도를 나타내면서도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데이트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고 그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함께 미술관이나 공원에 가보거나 새로운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죠. 데이트에서 중요한 점은 서로의 성향과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데이트 중에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와 활동에 집중하며 휴대폰이나 기타 잡다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트에서는 즐거움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과 웃음을 자아내는 활동을 함께 즐기며 서로를 웃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데이트에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세요. 첫인상은 단 몇 초 안에 형성됩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받고 싶은지를 고려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가장 매력적인 특징을 부각하는 옷을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더욱 자신감 있고 멋진 모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가 넓고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옷 등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강조해보세요. 자신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을 부각하는 옷을 선택함으로써 자신감 있고 멋진 모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인상을 만들 때 상대방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이 컨택을 하세요. 누군가와 처음 대화를 나눌 때 관심을 보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는 눈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몇 초 동안 눈을 마주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면서 천천히 눈을 돌리면 됩니다. 이를 몇 번 반복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약 그들이 여러분을 자주 바라보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먼저 자신을 소개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때로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향적인 성격이라면 더욱 그렇죠. 거절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50% 확률이죠. 그러니 위험을 감수하고 알아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천부적인 연애 대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소개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세요.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미소 지으며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네 번째, 자세에 신경을 써보세요. 자세는 연애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자신감이 얼마나 느껴지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 몸을 움직이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해보세요. 다섯 번째,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하는 척하지 마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호감을 끌기 위해 가짜로 행동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여러분이 거짓으로 행동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식의 가면을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최선인 사람이 되세요. 여섯 번째, 공통점을 활용하세요. 상대방과 공통점을 찾는 것은 대화를 시작하는 즉각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공통의 친구, 자랐던 곳, 다녔던 학교 등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하나의 공통점도 찾을 수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흥미로운 어떤 주제든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해보세요. 7번째, 소품을 사용하세요. 소품은 여러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소품은 책, 휴대폰, 특이한 시계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소품은 단순한 주제 대신에 이야기할 실체적인 대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주목할 만한 소품을 찾아보세요. 8번째, 가까이 다가가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까이 위치하면 됩니다. 핵심은 의도적인 듯하지 않게 가까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상대방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다가갔다가 다시 다른 자리로 멀어져 보세요. 만약 그들이 따라오거나 몇 번이나 예상치 못하게 눈이 마주친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생긴 것일 겁니다. 9번째, 장난스럽게 농담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장난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료 선택이나 방금 공유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같은 것에 대해 장난스러운 농담을 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 사람이 편안해 보이나요? 많이 웃나요? 여러분을 응시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긍정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농담과 모욕 사이에는 매우 섬세한 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판단당하거나 상처받는 것처럼 느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장난스러운 농담을 하되 여러분이 실제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번째, 빙빙 돌리지 말고 직접 표현하세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기다려볼 시간이 많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너를 꼬셔보는 중이야 라고 농담을 만들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친구 이상의 의도를 알릴 수 있습니다. 11번째, 예상치 못한 칭찬을 하세요. 가장 좋은 칭찬은 독특하고 놀랍게 받는 칭찬입니다. 칭찬이 특정하고 구체적일수록 더 좋습니다. 다만 칭찬은 정직하고 진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와 직접 얘기한 적은 없지만 네가 사진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마치 전문가 같더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매일 듣는 평범한 칭찬과는 달라서 깊은 인상이 남고 더욱 좋아할 것입니다. 12번째, 눈과 입술 사이에 집중해 보세요.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눈과 입술 사이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입술을 보고 그리고 눈을 번갈아 보며 약간의 미소를 짓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면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는 것입니다.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13번째,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자연스러운입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앉아서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팔이나 어깨를 가볍게 스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고의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상대방은 이걸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그럴 의도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여야 하죠. 자연스럽고 가벼운 스킨십은 무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14번째, 질문을 하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귀에 깊게 듣고 완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감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흥분하고 있다면 그들과 함께 흥분하고
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톤을 맞추도록 해보세요. 15번째, 재치와 유머를 적절히 사용하세요. 날카로운 재치를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연애 기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꼬거나 진부한 대사는 이상하고 어색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유머는 자연스럽고 상대방이 웃을 수 있는 경우에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농담에 웃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러분과 다른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연애 전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16번째,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안경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다음날 아침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술은 적당히 마시기 바랍니다.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좋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 영향을 주며 연애 기술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는 최고의 농담도 엉뚱하게 들리게 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렇게 하면 굴욕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애 기술은 개인의 성격에 맞게 완전히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면 그걸 잘 활용하세요. 소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노력하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연애를 성공적으로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거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알려드리는 팁들을 따라하면 데이트에서 더욱 자신감 있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향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